구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청장님이야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의 내용이 제가 5가지를 준비했는데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는 부서에 대한 질문이어서 마음속 부담을 상당히 갖고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함 뒤에 감춰진 그런 어두움을 찾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우로 인한 수해 현황 및 예방 관련입니다. 풍암지구는 1999년에 입주가 시작되어서 현재 26년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구청 자료에 따르면 금당산 사방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에 걸쳐서 총 9번의 공사를 하였으며 8억 700만 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과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산에서는 옹벽을 넘어서서 물이 이렇게 솟구치고 또 도로 맨홀 하수관은 이렇게 덮개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사방 사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금당산 및 주거 밀집 지역에는 비만 오면 옹벽 위로 물이 넘치고 토사와 함께 나무가 쓰러지며 도로상 맨홀은 화수관의 처리 능력에서 벗어난 빗물 등이 그대로 역류해서 덮개를 들어 올리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만으로 한정된 상황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이보다 더한 기상이변이 예측되고 이에 따른 인사사고 및 대물적 피해가 충분히 예측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방적 설비 및 경보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서구청은 올해 여름 금당산 및 주거 밀집지역의 수해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2억 2,200만 원 예산으로 풍암동 경관녹지 급경사지 배수로 정비 및 돌망대 옹벽 설치 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르면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사업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2항에는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사방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은 제법령에 따르면 서구청장은 사방사업 후 법령에 따른 선량한 관리 및 수시 점검을 하였어야 할 것인가? 수시 점검을 하였다면 관리 및 수시 점검에 투입된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사방사업은 언제 어떻게 진행됐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떠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기에는 경관녹지 시설에 대한 정비도 포함입니다.
세 번째, 만약 점검한 사실이 없거나 소홀히 하였다면 이는 법령 위반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서 화정 사동 소재 우미 2차 아파트부터 라인동산 아파트 인근 중앙공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공동주택, 중앙공원 공동주택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중앙공원과 구분하여 라인동산 아파트부터 월드컵 4강로 71번 길 26까지의 약 800m는 수직 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공동주택, 세계단지, 종교시설, 주택 등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중앙공원 공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인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노후화된 옹벽을 철거하고 주차와 교행이 가능하도록 차도폭을 확장해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주민 안전을 위한 인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수직 옹벽의 현재 상태에 대한 사진이 되어 있는데요. 노후화 상태도 심각하고 도로 이용 상태는 양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고 인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이 걱정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중앙공원 공사업자 측이 필요한 부분만, 즉 공동주택의 입주에 따른 도로 확장 부분만 도로 확장을 하고 지금의 옹벽보다 훨씬 높게 옹벽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구청이 한 조치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금당산과 비슷한 높이의 우면산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원인과 결과를 반면교사 삼는다면 기후위기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폭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금보다 시설적 기준과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비상 상황 시 신속한 경보 체계를 갖춤으로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 답변 바랍니다. 큰 주제 두 번째입니다.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 개선 관련입니다. 2021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여러분께 질문지 기재해 놨습니다. 질문서 14쪽의 표에서 보듯 14쪽 보시면 6개 광역시에 대한 연장이나 예산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역시 중에서 123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체 예산 추정액의 3.17%에 불과하여 지역적 홀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 기재 13쪽 기재를 보면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 계획은 06년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계획으로서 대도시권 간선도로의 혼잡 완화를 위한 개선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즉 5년마다 한 번씩 이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광주가 얼마만큼 소홀하게 대처해 왔는지를 여러분이 14쪽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6개 광역시 중 광주광역시 선정 결과를 보면 연장은 1.2km를 넘지 못하며 총 사업비도 491억 원을 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도 너무 미약하다 하는 것이고 광주의 5건 총 사업비 1232억 원은 다른 광역시에 한 곳의 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질문서 18, 19쪽에서 모두 5차 신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5분 자유발언과 구정 질문을 통해서 풍암교차로 교통 혼잡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구청의 답변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답변이 항상 같습니다. 우리 아래 언론 보도 보시면 광주광역시가 이번에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계획에 3건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재신청이 2건이고 신규 1건이 풍금로에서 종합유통단지 즉 풍암교차로 0.7km
1205억 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건 보더라도 대단히 그 신청 자체가 광주광역시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구나, 제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내용에 부합한 어떤 신청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풍금로하고 종합유통단지 구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금로와 종합유통단지 구간은 서비스 등급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F등급입니다. 광주에서 신청한 세 곳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전국 최악 수준의 환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중앙공원 특례사업 입주로 약 3천여 세대의 입주와 함께 중앙공원 공원개발에 따른 이용자의 폭증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오는 12월 최종 선정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5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우리 광주광역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서구청이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광주광역시를 독려하고 좀 밀어붙이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구청이 그동안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의 시급성입니다. 분류식 하수란 오수와 우수를 각각 별도 관로를 분리해서 처리한 하수 방식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상무이동, 화정 3, 4동을 비롯한 구도심은 대부분 합류식으로 하수도와 정화조 심한 악취 등과 관련한 집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분류화 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고통을 겪은 주민들은 구청에서는 광주시 예산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나몰라를 하고 있다라는 하소연을 합니다. 구청이 외면하는 동안 주민들은 오폐수와 생활하수가 섞인 악취를 매일같이 맡으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사업이 완료돼 쾌적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심한 악취와 해충 등의 고통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정화조 분류 처리 비용까지 부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통해 기존 합류식에서 분류식 처리 방식으로 전환되면 정화조의 청소 등 불편사항이 사라지고 악취 및 벌레 감소로 주거 환경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방류수역의 수질 개선이 기대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서구 서창 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식 하수관과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시설 및 청소비 등의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참고로 제시한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합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 주민들이 겪는 악취 고통 및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할 준비가 우리 구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인 물환경 개선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지자체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을 제정해 지자체 설정에 맞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세부 기준을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제주형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사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수도법의 개정 내용과 제주시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서구청의 준비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풍암호수 공원개발과 주민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서구청의 조치 관련입니다. 풍암호수 관련 민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일상으로서 호수 전체가 초록으로 변해 경관을 해치고 악취를 내뿜는다. 산책은 고사하고 통행도 쉽지 않다. 호수에 끼는 녹조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입니다.
또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 담수량 조절과 인공 구조물 확충이 자연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걱정이다라는 주민의 의견도 많습니다. 풍암 호수는 호수의 일부를 메워 저수량을 현재의 3분의 1로 줄이는 안이 제시되었고 원용 보존과 수심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등 공사 방향에 대한 극심한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갑론을박의 끝에 현재는 수면적을 유지하는 매립을 통해 상급수를 상시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용객들은 공사 시작 이후 통행 제한과 소음, 공사 차량 출입으로 인한 불편을 이야기합니다. 주민들은 중앙공원 일지구 공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면적은 절대적으로 유지하면서 수질 개선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향후 안정적인 관리에도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핵심은 단순히 상급수를 유지한다는 차원을 넘어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이미지 제고를 꾀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서구청의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금당산 화재 발생 시 풍암호수를 소방용수로 활용하여 소방헬기가 진화 작업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제가 참고 자료 올려놨습니다. 지금은 풍암호수를 소방용수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공사 후에 수심이 낮아질 경우 소방용수로 활용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풍암동은 산 및 임야와 주거 밀집 지역이 너무 근접한 상태로서 신속한 화재 진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구청은 이런 제반 사항에 대한 건의를 시에 한 적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공원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용 주민의 접근성 차단과 호수공원의 시설 유지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민원이 많은 바 서구청에서 완전 펜스와 가림막 설치에 대한 높이와 간격의 규격 준수 여부, 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지금까지의 처리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서구는 지난 14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제30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민선 8기 최초 종합대상 2관왕의 기록을 세웠으며 2023년 종합대상 주민자치대상, 2024년 보건복지대상 인재육성대상에 이어 올해 종합대상까지 최다 수상 5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체하할 일입니다. 이는 청장님의 리더십과 함께 전 분야에서 생활 밀착형 혁신 행정과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공직자들, 특히 현장에서 땀 흘린 공직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것인 바 그 헌신에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서창 1분구 분류식 화성원과 정비사업,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 개선사업, 풍암호수공원 문제 등은 그동안 본 의원이 구정질문, 5분 발언, 당정 간의 지방분권 정책협의 등에서 수차례 언급하였던 내용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민원이 많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책임감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신 우리 현장 공직자분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하면서 힘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환 의원님께서는 금당산 사방사업 그리고 중앙공원 옹벽 등이 폭우로 인해서 수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한 예방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풍암교차로 교통처리 개선 등 총 4가지 분야의 12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당산 사방사업과 관련된 점검, 보수 등 후속 조치사항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당산의 사방시설은 사방댐 1개, 계류보전 7개, 총 8개소로
사방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산림휴양팀장을 반장으로 7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였고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다행히 현재까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 여름 극한호우로 풍암동 한신아파트 뒤편에 6개소에서 토사가 유출이 되고 또 배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이는 사방시설이 아닌 경관녹지시설의 피해 사례이며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11월부터 풍암동 경관녹지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통해 돌망태, 개비온 옹벽 등을 설치하고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복구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점검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찰 활동을 통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정사동 중앙공원 옹벽 설치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현재 중앙근린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월광교회부터 라인동산 아파트까지 약 550m 구간에 대하여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기존 8m 도로를 14에서 19m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량 분산과 내부 교통 순환망 구축을 위한 것이나 블록 전체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주민 의견 및 지역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설치한 옹벽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유지 관리 방안입니다. 해당 구간 옹벽 구조물의 연장은 210m, 높이는 4.5에서 9m로 시설물 설치 전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항목에 따라 시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국토안전관리원회 적정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쳤으며 시설물 설치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정기 안전점검 실시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철저한 안전관리 하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준공된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 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암교차로는 매월 유통단지와 풍암 택지지구를 연결하는 교통요충지로 평상시에도 차량의 정체가 심한 구간이며 향후 중앙공원 개발에 따라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 개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민 수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사업 주체인 광주광역시에 사업 관련 주민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진행 사항을 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풍암교차로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류식 하수 관거 설치 시급성과 관련한 세 가지 질문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착공 예정인 서창 1분구 분류식 하수 관거 정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서창 1분구 분류식 하수 관거 정비 사업은 함류식 지역의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에서 하수관로 연장 202.5km에 총 2,6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5개 블록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현재 1블록인 화정 3동 1원 분류식 사업은 4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영산강 유역청과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블록뿐만 아니라 2블록 화정 4동, 3블록 상무 2동 등 서창 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전반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관련 업무 회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함유식 하수관거 지역 주민의 악취 고통 및 경제적 부담 불평등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수관거 악취 저감을 위해 맨홀 악취 저감 장치 설치 사업 및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내부 청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광주광역시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지원 조례에 따라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분뇨 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정화조 사용 실태와 소요 예산을 조사하여 광주시에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한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접근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정화조 내부 청소와 방류수 수질 검사를 병행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제주시 등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신고부터 지도 점검,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매뉴얼을 구축하여 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풍암호수공원 개발에 따른 우리 구 준비 사항과 안전시설 등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 개선 및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우리 구의 준비 사항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도 풍암호수 조성 사업은 수질 개선은 물론 생활 환경 개선과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임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풍암호수 수질 개선은 광주광역시와 주민협의체가 2023년 11월 준공 시 3급수 이상의 수질을 확보하기로 협약하였으므로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이미지 제고와 관련해 우리 구에서는 중앙근린공원을 서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당초보다 2배 이상 규모의 장미원을 조성하게 하는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광주시에 건의해 왔고 이에 풍암호수를 중심으로 6개의 도시 숲과 11개의 마을 숲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풍암호수 일원에는 대단지의 장미원과 호수백사장, 음악분수가 계획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구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중앙근린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풍암호수의 소방용수 활용 관련입니다. 금당산 화재 발생 시 풍암호수 수심이 낮아짐에 따른 소방헬기, 소방용수 사용 가능 여부는 광주광역시에 확인하거나 제안한 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관내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필요한 제안이라 판단되어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소방용수 가능 여부를 확인할 계획으로 결과에 따라 광주시의 관련 부서에 건의하여 산불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펜스와 가림막 설치에 대한 규격 준수 여부, 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지금까지의 처리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가설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르면
공사장 가림막은 높이 1.8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사 확인 결과 현재 공사 현장의 가림막은 높이 2.4m, 기초 간격 2m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주민협의체 및 시구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풍압에 대한 전복 등 위험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수공원 내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풍암 호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책로변의 예초, 전지 작업 등 환경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사항이나 민원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의 질문은 주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현장 부서에 집중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말 그대로 불철주야 휴일에도 바로바로 우리 민원 해결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공원 녹지과나 건설과 등의 직원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보충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부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건설과 공원 녹지과에 질문이 집중되는데요. 우리 생활정보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정보국장 조준옥입니다. 예. 질문에서 우리 금당산 사방섭의 실시 내역 또 이후에 수시 점검, 예찰 보수 등의 그런 내용의 질문이 있었고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을 보면 질문의 요지는 산사태 등 재해와 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서 수시로 점검했어야 한다. 그리고 점검했으면 예찰, 보수, 준설 관리 등 조치 내역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활동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제출되었으면 했는데 그러한 내용 제출은 없었습니다. 막연히 그냥 간단한 답변으로만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자료가 이제 제출이 되고 현재 상황은 발생했잖아요. 물이 넘치고 맨홀 뚜껑이 열리고 나무가 넘어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이 불가항력적인지 아니면 인재인지 이런 걸 판단하려면 관할 관청에서 그 예방을 위해서 적시에 노력을 다 했는가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기관에서 책임질 부분은 없을 것인데 그러한 자료 제출이 좀 누락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대단히 아쉽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제가 질문서에도 사진을 넣어놓고 했는데 물 넘침하고 인도 치마가 이제 물이 넘치면 어차피 그 낙차에 의해서 인도들이 다 파손되고 그 파손 그게 또 바로바로 복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매해 반복되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항구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구체적인 자료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구분이 무의미하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방시설과 경관녹지 극경사지에 대한 관련 규정도 다르고 관련 법규도 다르고 또 그 해당 부서도 다릅니다. 사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관할하고 사방산업법 시행령이 있고요. 그 경관녹지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또 관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구분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략하게 저희들이 사방사업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방시설은 저희들이 총 8개소 있고요. 정기점검은 매년 1회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7월 달에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의뢰해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점검은 저희들이 3회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사항이 경관녹지 급경사지에 대한 것이고요. 그것은 급경사지 재예방에 관한 법률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보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해빙기에 한 번, 우기에 한 번, 태풍 피해 한 번에서 한 번 더 3번 정도 점검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점검 내용은 주로 이제 저기가 배수관인데요. 배수관에 이제 퇴적물이 좀 쌓여 있거나 낙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나 또 그 집수정에가 쓰레기가 좀 쌓여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점검을 하고요. 비탈면에 같은데 혹시 균열이랄지 또 배부름 현상이 있는지 또 침하가 되었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 질문의 요지는 네, 그렇게 점검하고 법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옹벽 위로 물넘침 현상이 매 반복적으로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예찰 활동이나 보수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 지적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 공직자분들이 저도 동네에서 민원 발생하면 공원 녹지과나 건설과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조치해 주셔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좀 더 관심 있게 그러한 부분 지적해 주시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가 지금 세안아파트 앞쪽에 있는 거고요. 저도 그날 밤에 거기를 현장을 찾아갔고 그 다음 날도 갔고 또 두 번째 화면에서 보여진 것이 장안 카센터 앞에 그 사장님 저도 이제 그날 밤에도 뵀고 그 다음 날도 뵀는데 저희들이 이제 11월, 12월에 공사를 예정돼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부분은 네. 서면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예,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하여간 지금의 강우 형태를 보면 기후 변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 산지 사면에 대한 안전망이 강화가 돼야 된다. 즉 극한 강수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아붓는 그런 강우 패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물이 한꺼번에 집수가 되고 쏟아지면서 이렇게 옹벽을 넘치고 또 그 넘친 물이 낙하하면서 인도를 파손시키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여기에 따른 보수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지금 2억 2,200만 원으로 11월경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번 정비 사업은 피해 복구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극한 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이 수재 예방 차원에서 좀 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지 2억 2,200만 원으로 그 정도 우리 수재 예방 시설 하듯이 하기에는 좀 부족한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억 2,200 가지고 6군데를 어떤 극한 상하 호우에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된다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보완 사항으로 지금 배수구가 넓이가 30cm, 깊이가 30cm입니다. 근데 이걸 전체를 통으로 다 바꾸려고 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좀 있겠고 다만 이제 한 곳으로 물이 몰려가지고 저렇게 쏟아지는 부분들을 좀 분산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갈래를 여러 개를 좀 나눠서 저런 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원활하게 배수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 의원님께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입니다. 질문서에도 사진이 있습니다만 이 화면에도 띄워드릴 텐데 도로상 매너의 경우에 하수관로의 처리 능력에서 벗어난 빗물 등이 그대로 역류해서 덮개를 들어 올리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만 봐도 비가 이제 이번에 집중호우 때 행정복지센터 우리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의원들도 전부 현장에서 예의주시 주민들하고 함께 그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등도 다 이렇게 출동해서 그러면 비가 좀 조금 있으면은 맨홀 뚜껑이 또 들어 올려지겠는데 하면 예측을 안 벗어납니다. 맨홀 뚜껑이 바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이랬을 때 주간에는 그나마 우리가 어떤 조치라도 해서 위험성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야간에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특히 조명 시설이나 이런 게 이렇게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맨홀 설치된 지역이 그래서 맨홀 뚜껑이 한번 열리면 그게 자동으로 그 맨홀 그대로 덮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하고 차가 진행하면서 조금이라도 튕기면 그게 도로 완전히 밖으로 그냥 또 굴러서 막 가버리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그걸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저 사진 한번 보면 맨홀 뚜껑이 열려 있죠. 예. 맨홀 뚜껑 열려 있고 차들이 그냥 안 보이니까 저기서 우회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프랑카드 누가 해수해 놓은 것이 계시대 나무 밑에가 있길래 저걸 올려놓은 겁니다. 차 좀 조심하라고. 근데 밤이라 안 보이니까 그대로 막 진행하면서 맨홀을 계속 튕기고 가고 맨홀 근처로 지나가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차는 빠져서 대물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사람이 빠진다. 그러면 바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현장 목격하고 노후 하수관과가 좀 정비가 돼야 되겠다. 또 배수 펌프장이나 기능 보강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 관할이라면 구에서 어떤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시인 경우에는 제대로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조치도 늦고 이게 또 비만 오면 이제는 반복되더라고요. 조금만 오면 맨홀 뚜껑이 뭐 예상한 대로 바로 열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현재 현황 파악은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로 맨홀 뚜껑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맨홀은 한 18,000여 개 정도 관내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이 맨홀의 안전에 대해서 특히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건의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올해 그 맨홀이 이탈이 되더라도 뭐 사람 내지는 뭐 차량이 빠지지 않도록 그 맨홀 밑에 그 추락 예방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총 276개소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 내년에도 역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사실 수량이 너무 많아서 어떤 일정 구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지원을 더 받아서 좀 그런 안전에 우려되는 그런 시설들을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도 맨홀 뚜껑이 열리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 관련 부서에 전화했더니 밤 10시 넘어서도 직원들이 출동해서 조치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봤을 때 직원들이 고생한 거에 비해서 어떤 예산이
제대로 좀 확보가 돼서 그런 야간에 출동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니까요. 이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우선순위, 즉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서 속히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마치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화정사동의 옹벽 부분인데요. 화정사동 옹벽 부분인데 우리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 개발 회사 쪽에서는 도로 확장 공사를 이미 하고 거기에 새롭게 기존의 옹벽을 허물고 새롭게 옹벽을 매우 높게 쌓아놨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 아니면 그 도로에 대한 옹벽의 철거라든가 도로 확장이라든가 인도 확보하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을 이루기는 대단히 어렵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함은 우리 부서 또 우리 구청에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더더욱 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나 공사업자 쪽에서는 자기들 필요한 부분만 지금 공사 딱 해놓고 있거든요. 차단까지 도로까지 차단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 주민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지금이 아니면 추진이 힘들다는 생각에 위험성이 제기된 옹벽의 철거 또 주차와 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확장 그리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의 설치 이걸 요구하는 것인데 이거 질문서에도 사진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걸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시나 개발업자 쪽에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제대로 안 먹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이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구간이고 지금 저기 중앙공원 특례 사업에서 국장님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저 구에서의 그런 사업 우선적인 그거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 중앙공원 특례 사업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도 저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지역구 국회의원님 그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현장 방문도 마쳤고 사실 시에다도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그 부분을 전혀 뭐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시에서 지금 주최돼서 중앙공원 특례 사업 시에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그런 부분들 반영이 되면은 저희도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좀 아시고 계십시오. 우리 구의 어떤 한계이기도 하고 좀 가슴 아플 일이죠. 주민들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이게 답답하게 시간은 가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도로 확장하고 옹벽 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그걸 보고 있는 그 주변의 주민들은 가슴 속에서 화가 치솟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암 교차로 부근의 어떤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은 제가 거듭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5분 발언 등을 통해서도. 근데 이것은 그 경쟁이 전국적인 부분의 어떤 경쟁,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기도 하겠지만 광주에서 이번에 기존의 두 군데 이번에 풍암교차로 이렇게 해서 한 군데는 신규로 지금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1년마다 이게 선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주 탈 것이 아니죠. 근데 5년마다 계획 한 번씩 2006년부터 시작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이게 시행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광주시에서도 세 군데 중에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보이지 않게 있지 않겠냐.
우리 서구에 해당되는 부분 또 남구에 해당되는 부분 막 이렇게 산재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풍암교차로가 그 중에서 두 군데는 전부 D등급인데 2등급인데 우리 풍암교차로만 F등급입니다. 최하위 등급입니다. 최악 수준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12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12월에 이걸 5년 만에 한 번 오는 이 기회를 광주광역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기다리기에는 우리가 너무 다급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실릴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에서 시에 이 구간의 교통 개선이 간절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차량 밀린 상태나 이런 걸 보면 매월 농수산물 도로 나가는 길이 출퇴근 시간에 특히 출근 시간에 보면 거기서부터 풍암호수 사거리까지 차가 줄 서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거기 한번 통과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 환경으로서는 그 부분이 대단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서구청이 좀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광주시에 압박도 가하고 때로는 이 국토교통부 쪽에 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떤 각오로 한번 밀어붙여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백종환 의원님 말씀에 정말 10번 100번 공감을 합니다. 그 풍암 교차로 이런 혼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동안에 시에다가 강조를 계속하는 사항들이고 사실 부서에서의 그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는 어찌 됐든 우리가 더 우회가 있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거기를 통행하는 그런 차량만 해도 엄청난 차량이 될 것이고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나중에 중앙공원 특례 사업 병행해서 이런 부분들이 연동됐을 때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합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항상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 저희는 실무 라인에 대해서는 실무 라인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하고의 교감 이런 부분들을 꼭 반영을 해주라는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주체가 안타깝게도 우리 광주시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찌 됐든 의원님 말씀 10분 100번 저희들이 꼭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노력 이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정창국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창욱입니다. 예, 환경교통국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함윤식 지역, 즉 구도심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사회적 약자의 정화조 사용 실태와 소요 예산을 조사하여 광주시의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광역시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지원 조례를 봤더니 제4조에 지원 계획 및 소요 파악해서 시장은 매년마다 자치구별 시설 설치 및 개선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5조의 지원 후 종류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비, 제2호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개선 비용, 제3호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분뇨 처리 비용. 또 제6조 지원 대상을 보면 제1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4호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시장이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지원 대상까지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원 대상이나 현황 파악되어 있는가요?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 지원 조례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조사 안 돼 있고 정화조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958개를 완료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놓은 실조사에 포함을 해서 이 9,600명의 개소의 사회적 약자를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야지만 정확한 실태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그 실태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류식 시설이 돼 있는 분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악취나 또 어떤 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걱정 없이 생활하면서 또 비용 부담도 없는데 함유식 시설에서 살고 있는 구시가지들 즉 이분들은 보면 생활 여건도 대부분이 좀 어렵고 좀 열악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그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까지 지운다는 그런 아쉬움은 뭔가 관해서 도움을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시에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 즉 시도 관심이 없고 뭐 우리 구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 하는 그런 관념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 현황 파악해서 다른 구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그래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가 자료에서도 질문서 자료에서도 제시했지만은 이 기초 자치 단체별로 그 파악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거든요. 한번 고민해서 좋은 해결 방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